그럼 지난주를 한번 훑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월요일 날에 뭐 크게 별 이슈는 없었습니다. 별 이슈는 없었고 이날은 드디어 여러분들 그 엄청나게 오래 했던 어찌 보면 좀 지루했었던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의 임기가 드디어 끝이 났어요. 끝나고 신임 총재인 우에다 가즈오가 이제 그 취임식을 올렸는데 기존 전 총재의 정책을 계속해서 승계해 나갈 것을 의지를 피력을 했습니다. 네, 사실 요거는 이제 가지고 온 이유가 뒤에 일본 얘기하려고 가져온 거고요. 그때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애플의 PC 출하량이 급감했다는 소식 때문에 미국 증시가 처음 시작을 할 때에는 약세로 출발했던 면이 있었고요. 다음으로 뉴욕연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왔는데 단기 기대 인플레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주 후반에 보시면은 미시간 기대 인플레도 1년치가 좀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게 증시에 영향을 줬습니다. 왜냐하면은 인플레를 과연 정말 잡을 수 있느냐, 이것도 인플레 열기가 화르륵 타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들 수 있으니까는요. 그거는 제가 미국 물가 부분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은요, 뭐 이런저런 것들이 나와도 CPI 일단 보고 가자라는 그런 경계 모드를 강하게 발동하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11일 화요일 날에 우리나라에서 금리를 결정을 하는 회의를 했는데 동결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예상대로의 결과이고요. 특별한 거는 사실은 발견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구체적인 내용을 보자면은 전원 일치의 결정이었고요. 그리고 금리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상당 기간이라는 표현을 유지를 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제약적인 금리 수준을 가져가겠다라는 의지를 재차 피력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한국판 포워드 가이던스 점도표의 경우에는 최종 금리에 관련해 가지고서 총 6명 중에서 6분의 위원들 중에서 5분이 1회 추가 인상이 여전히 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동결은 1분. 그래서 그전 회의하고 동일했었다. 그래서 완전히 동일한 그런 내용이었다. 특별한 게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 4월부터는 한번 조금 희망을 가져봐도 괜찮을 것 같다. 86번가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 전에 비해서는 좀 나은 숫자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일평균, 이게 쉬는 날 빼고, 영업 일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수출액을 나눠봤을 때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작년, 중국이 봉쇄한 딱 이후부터 4월부터 이게 쭉 꺾여 내려가가지고요. 지금은 마이너스 15%도 넘어가 있습니다. 2월, 3월에는요. 그런데 4월 1일에서 10일까지 수출 속보 나온 거를 보니까는 마이너스 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쨌든 이게 사실 베이스 효과가 되게 강한 거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은 조금 최악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드디어 우리 수출에서도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중국의 물가가 나왔는데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중국은 거의 다른 세상 같아요.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 물가인데요. 0.7%밖에 안 올라요. 이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돈가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하고는 또 물가 구성이 많이 다른데 지금 돈가가 워낙 안정적이다 보니까 중국의 경우는 물가만 봐서는 돈을 마구마구 풀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물가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수입 물가하고 연관이 되는 생산자 물가는 이제 더 내려갔습니다. 근데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 요거는 이따가 금요일 날에 미국 수입 물가 다루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도 공식적으로 감산을 선언한 만큼 과연 언제쯤 스팟 가격이 상승을 할까 였는데 드디어 눈꽃만하게 요날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조금씩 내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401일 만에 반등이다라고 해요. 얼마나 반도체 가격이 주구장창 빠졌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쵸? 그래도 401일 만에 하루라도 반등해주니 이제부터 좀 힘냈으면 합니다. 네, 그나마 다행이죠. 계속 더 빠지는 것보다야. 이 CPI 관련해가지고서는요, 백악관이나 바이든 대통령이 하루나 이틀 정도 전에 막 그런 코멘트를 할 때들이 많았어요. 이번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치 가면 놀라지 마세요. 그래서 물가가 어떻게 나올지를 대략적으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좀 미리 매를 맞을 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잘 나오는 거를 본인이 스스로 좀 자랑하고 싶을 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백악관이 별 말이 없다라고 할 때는 보통 예상치 정도 수준으로 나올 때입니다. 그래서 하루 전날, 물가 수요일에 나왔으니까요. 하루 전날인 화요일 날에 백악관이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가는 그냥 전향 예상치대로 나오나 보다 라고들 생각을 하게 되었죠. 다음 수요일로 가게 되면 캐나다도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한국하고 마찬가지로 2회 회의 연속으로 지금 동결을 한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동결하는 게 되게 독특한 건 아닙니다. 예, 이건 잘 따라가고 있는 거고요. 다음으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나왔는데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헤드라인 물가가 예상치를 하회를 좀 해서 보시면은 전년 동기 대비로 5.2%가 나올 줄 알았는데 5%로 전월 대비해가지고 숫자가 1%나 툭 줄어들어가지고서 이제 진짜로 디스인플레이션이 오나? 라는 기대를 최근 가지게 했죠. 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은 근원 물가가 예상하고 동일하게 나온 거긴 하지만 그렇게 나오다 보니 전월 대비해서 오히려 올라간 것처럼 이렇게 나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아직까지 물가에 대해서 우리가 안심하면 안 돼. 이런 반대 논리도 팽팽하게 나왔던 날입니다. 다음 이날 FOMC 회의 의사록이 나왔는데요. 침체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CPI에 대해서 오늘은 정말 중요해라고 했던 게 수요일인데 사실 진짜 주인공은 침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록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냐 하면은요, 연준 스태프들이 얘기를 하기를 최근 발생한 은행 부문의 문제를 감안할 때 3월 경제 전망 시 올해 말부터 가벼운 침체, 마일드 리세션이랍니다. 가벼운 침체가 올 것이란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연말엔 진짜 침체가 오나 봐. 추가적으로요. 역사적으로 볼 때 금융시장과 관련한 문제는 평균적인 경기 침체보다 더 심각하고 지속적인 경향이 있다. 근데 이번에 지금 금융불안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마일드 리세션이라고 말은 했지만 만약 금융불안정이 계속되는 그런 걸 동반한 침체라고 하면 이거 예전에 우리가 봤던 마일드가 아니라 엄청나게 더 깊은 리세션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경고를 하는 것 아닐까? 라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증시가 처음에는 물가 잘 나왔다가 우아했다가 근원이 아닌데 하다가 의사록 나오고는 쫙 빠져버렸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의사록에서 좀 그 금리를 올라가게 만드는 요소도 있었어요. 뭐냐 하면 그러니까는 향후 금리 전망을 약간 더 올리게 만드는 것도 있었는데, 뭐냐면 3월에 FOMC 회의가 동결이냐 25bp 인상이냐 가지고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심했던 회의다라는 거를 제가 지난주에 월수익저널 기사를 갖고 와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딱 열어놓고 보니까는 우리 왜 의사록을 볼 때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몇 명이 이런 얘기했고 몇 명은 저런 얘기를 했다. 이게 나오는데 이번에 보니까는 동결을 주장한 사람은 세버럴 서너 명이었다는 거고 반대로 50bp 인상을 주장한 사람이 또 그래서 서너 명이어서 팽팽하게 나뉘었다는 거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25bp 인상을 주장을 했겠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동결을 주장한 인원이 적었다. 그래서 조금 실망스러운 숫자였다라는 점도 시장에는 조금 안 좋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침체에 대해 가지고서는 스태프들의 평가 내용을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은행 사태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거는 과연 은행 사태가 실물 경제로까지 전이가 되느냐 아니냐 그 점을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숙제는 있다. 그렇게로 보입니다. 다음 목요일로 가게 되면 한국 수입 물가가 예상치를 좀 많이 하회를 했어요. 보시면 예상치가 마이너스 0.5%였는데 마이너스 무려 6.9%가 나왔습니다. 수입 물가에 대해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가 사실은 수입 물가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 때문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좀 자급자족하는 부분이 부족하고 수입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 특히나 환율 영향 받고 또 에너지 가격 영향 받다 보니까는 수입 물가가 중요해지는데요. 이제는 이 수입 가격이 내려도 너무 내려가 버렸어요. 작년에 이만큼 높았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도 높았죠. 근데 이게 이렇게 두두두둑 떨어져 가지고 이제는 마이너스 6.
뭐 9%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물가는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중국의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 정도면 예상을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예상치가 수출이 마이너스 7%인데 실제로 플러스 14.8이 나올 정도면 이거는 그냥 뭐 컨센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수입 데이터도 예상보다는 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그동안은 리오프닝을 한 이후에 선행 데이터만 좀 잘 나왔는데 수출 데이터, 수입 데이터도 좀 회복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럼 좋은 것 아니냐 이고요. 우리로 봐서는 좋아지는 신호의 초기가 나온 거죠. 뭐냐면 중국이 수입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거를. 그래야지 우리나라 수출이 좋아지는데, 일단 그중에서 제일 앞단에 있던 원자재에 대한 수입이 좀 많이 증가를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요 다음에는 뭐 조금만 더 지나면은 중간재도 해주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생산자 물가 나왔는데 예상치를 또 좀 하회를 했어요. 뭐 사실 이제 이것도 사실 예상치가 좀 틀리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어쨌든 예상하고 좀 많이 다르게 나왔는데, 뭐 뭉뚱그려서 생각을 해보면은 전체적으로 미국의 뭐 지난주 나왔었던 소비자, 생산자, 수입 물가 자체는 다 예상치를 좀 하회를 했다. 뭐 그냥 그 정도로 디스인플레적이다. 그렇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실업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예상치에서 신규는 약간 높게, 연속은 약간 낮게 나와서 거의 뭐 예상치 정도 수준이 나왔다. 어쨌든 실업이 이제는 20만 전후가 아니라 20만 3만 4만 정도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실업이 조금 증가했다. 하지만 많이 증가는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종합을 해보면은 고용시장의 열기가 좀 누그러들었으나 아직까지 뭐 되게 나쁜 정도로 가는 그런 기미까지는 아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주 목요일 날에 미국 장 끝나고 나면은 도대체 은행들이 연준에서 급전을 얼마나 사용해 갔냐 이거 나오잖아요. 근데 또 준 것으로 나와서 시장의 안도감은 역시나 좀 좋습니다. 다음으로 14일 금요일에 가게 되면 소매 판매 데이터 나왔는데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예상치가 마이너스 0.4% 전월 대비예요. 인데 마이너스 1%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상치를 많이 하회를 하다 보니까 이거 진짜 벌써부터 은행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침체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뭐 얘기들을 또 할 만한 충분한 그런 뭐 숫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다만 근데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째로는 그래도 이게 소매 판매 절대치로 봐서 전년 동월 대비가 거의 3% 정도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수요가 누그러지고 있는 단계로 그냥 일단은 첫째는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시장 반응이 재미났는데,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안 드려도 시장에서 소매 판매 나오고 떨어졌다 다시 올라갔거든요. 반등하는 모습은 왜 나왔을까라고 해보면은 시장에서는 이미 좀 여기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전주에도 실업 청구 수당 데이터 관련해가지고 리비전이 크게 일어났는데 시장에서 크게 안 놀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그 전에 몇몇 분석 기관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한 고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인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이터가 뭐냐 하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내놓는 게 있어요. 여기가 내부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이 본인들 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카드 사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소매 판매가 어느 정도 나올지를 예상치를 적어내는데, 이게 실은 시장의 컨센서스로 나오는 것보다는 정확도가 뭐 좀 더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땠었냐라고 하면 소매 판매에 대해 갖고서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 0.8%, 자동차 제외하면 마이너스 1%, 자동차에다 가스까지 제외하면 마이너스 0.5%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는 이제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다 좀 많이 낮은 숫자였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나왔냐라고 해서 보면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1%가 나왔죠. 근데 전월에 0.2%포인트 수정된 게 있으니까는 거의 똑같게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 제외 숫자는 마이너스 실제로 0.8, 전에 수정 좀 있었어요. 치면은 우려했던 것보다는 더 잘 나온 거죠. 그 다음에 가스까지 제외한 것도
그 우려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잘 나와서 요런 점들도 봐가지고서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수요일 날에 여기 자료 카드 사용 데이터 보니까는 와 진짜 많이 나쁠 것 같던데라고 해서 아마 안 좋게 보고 베팅한 그런 자금도 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실제 나와놓고 보니까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었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그 소비도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 거기다가 은행 최근에 불안 요인이 겹쳐가지고서 분명히 누그러진 것은 고용시장처럼 사실이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만약에 되게 안 좋게 가버린다라고 하면 시장이 물론 굉장히 나쁠 겁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까지 나쁠 숫자로는 안 나오지 않겠냐. 왜냐하면 고용시장의 독특함 때문에 미국이 어쨌든 조금은 여력이 있지 않겠느냐. 더불어서 뭐 여기에 사실 나중에 쓰려고서 오늘 자료로 가져오지는 않았지만은 소비 여력이 조금씩은 또 충전이 되고 있다는 생각도 해요. 뭐냐면 미국이 코로나 때 돈을 엄청 풀고 나니까는 가계 저축률이 되게 많이 올라갔었죠. 근데 그 뒤에는 저축률이 급락을 해가지고서 그 뒤에는 오히려 빚을 내서 소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로 보였었죠. 근데 최근에 보시면 작년 10월을 저점으로 해서 저축률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은 가계 내에서도 양극화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첫째. 둘째로는 가계에서 아무래도 조금 상황들이 주변에 보니 안 좋아지는 것 같으니 우리가 돈을 막 다 쓰지 않고 조금 여력을 남겨두자. 그러니까는 소비에 대해 갖고서 조금 신중해지는 부분도 발생을 하는 것 같다. 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경기가 나아진다. 자산 시장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실물 시장도 뭐 바닥을 찍고 좀 좋아지는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서서히 상황은 좀 나아지게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까지 나쁘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수입 물가 보시면은 역시나 여기 이제 좀 낮게 나왔어요. 전년 동월 대비로는 이제는 마이너스 4.6%, 예상치가 마이너스 0.1이었는데 전월 대비로 마이너스 0.6. 보시면은 중국 생산자 물가하고 미국 수입 물가인데 이제는 수입 물가가 더 내려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면 다 내려왔다 싶고요. 이 이상 내려가는 것도 오바입니다. 예. 이제는 뭐 중국도 이 생산자 물가 계속 나빠가지고서는 기업 이윤이 나쁘기 때문에 솔직히 이 정도면 디스인플레이에 기여할 만큼은 했다고 생각을 하고 올라가는 게 낫지 않나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월 이제 중순이 되면 재고 데이터가 나오는데 요게 요번에 좀 재밌는 얘기를 드릴 만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재고가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그쵸? 기업 재고 같은 경우에 예상치가 전월 대비 0.3% 증가로 봤는데 0.2% 증가에 그쳤고요. 전월치도 마이너스 0.1%포인트가 추가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또 좀 더 내려간 걸로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전년 동월 대비로 봤었을 때에는 재고 증가율이 계속 이렇게 좀 떨어져 갖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요거를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는데 기업 재고 관련해 가지고서 장기 추세선하고 비교를 한 겁니다. 여기에서 인플레이션도 조정을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는 그거랑 비교를 해가지고서 과거 것들도 다 인플레를 조정을 해서 롱텀 라인을 만들고 재고가 이거는 많을 때, 이건 적을 때, 많을 때 적을 때, 많을 때 적을 때 했는데 최근엔 많아졌었죠. 근데 이게 지금 2월 자료까지 나온 걸로 해서 만든 건데 2월 달에 재고들이 이런 식으로 막 그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과거의 장기 추세선에 이제는 마이너스로 탁 들어왔습니다. 여기 다시 붙었습니다. 적정 재고라는 거를 어느 시기에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는 어렵다라고 봐요. 다만 그렇지만은 과거 거를 쭉 평균해 가지고서 우리가 봤었을 때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뭐 기업들의 말을 우리가 다 체크를 이제 실적 나올 때마다 적정 재고입니다. 우리는 재고가 아직 좀 있어요. 이런 말들을 보면서 또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는 재고가 갑자기 너무 늘어나서 과잉 재고 때문에 또 많이 할인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좀 벗어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재고를 다시 우리가 좀 적정 재고를 유지를 하다가 쌓아야 되는, 즉 실적 장세가 올 수 있는 초석이 이제는 마련이 되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다음으로 은행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견조하게 나왔어요. JP모건, 시티, 웰스파고, 그 다음 PNC 나왔는데 다 괜찮게 나왔고요. 뭐 은행은 아니지만 블랙락도 나왔는데 괜찮게 나왔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미시간 기대 인플레가요, 3.6에서 무려 4.6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1%포인트다. 어마무시하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서 요것도 또 우려들이 있으실 텐데 뒤에 물가에서 쫙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으로 은행들의 예금 대출, 또 대형은행, 소형은행, 요 자료 나왔는데 예금 대출 모두 다 늘었습니다. 다행이죠. 또한 대형 소형은행들 모두 다 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2번 다행이다. 예. 금융안정 쪽도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연방주택대부은행의 채권 순발행액도요. 이게 이제 연준 찾아가기 직전에 여기를 찾아가는 건데, 근데 이것도 금액이 순발행액이 급격히 감소를 해서 역시나 좀 시장에 안도감을 주고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10년물 금리는 뭐 3.5 내외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다음에 유가는 80불 지금 감산 선언 이후에 넘어와가지고서는 서서히 살살 위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차트를, 코스피 차트를 뭐 삼각 수렴, 상승형 삼각 수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 거래를 동반해서 그 위에 이렇게 삼각형의 윗부분을 뚫고 올라가면은 사실 이 차트가 되게 좋아지는 차트인데,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또 하나 더 차트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환율이에요. 원달러 환율. 이 차트는 보시게 되면은 사실 한국은 1,300원 초반대가 좀 크리티컬한 라인입니다. 근데 지금 작년에 이렇게 올라왔다가 막 1,440원까지도 갔었죠. 그러고 내려왔다가 다시 1,300원 초반대에 왔다 갔다 했었는데, 최근에 이게 저항을 맞고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떨어지면은 이제는 요 라인, 네, 요거는 이제 조금 저항에 좀 여러 차례 부딪혔다가 내려가는 거라 가지고서 의미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평을 해보면 지난주하고 일부러 똑같이 적어놨어요. 차근히 제가 있기 잘 가고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생각은 똑같다 입니다. 다음 주는 중국의 뭐 소매 판매 등 여러 가지들 경제 상황에 관련된 데이터 나오고요. 1분기 GDP도 중국 나옵니다. 그리고 매주 나오는 미국의 목요일 실업 데이터 있고, 그리고 좀 흥미롭게 보실 만한 게 목요일에 미국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가 나오는데, 제가 왜 그 엔비디아라고 비교해가지고서 제일 그래도 실시간성 있게 잘 맞추는 데가 컨퍼런스 보드고, 그 경기 선행 지수가 이제 그 바닥 짚고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쭉쭉 올라가 버리면은 그 이제는 침체가 안 온다로 가버리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요 데이터 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일단 시장의 예상치는 추가 개선입니다. 이게 사실 주가 올라가면 추가 개선이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금요일에는 우리나라 수출입 데이터, 예, 그 20일까지 또 속보치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는 우리 경기 선행 지수 대표격인 마킷 구매 관리자 지수, 유럽하고 미국 속보치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이제 기대 인플레 얘기 많이 하는데, 또 분기별로 연준이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CIE라고 그래갖고 일반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가 금요일 날에 미국에서 발표가 되니까는요. 요것도 파월 의장이 자기가 중요하게 본다라고 하니까 요거까지도 한번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짧고 담백하게 지난주 증시에 대한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